아, 림프 부종. 림프 부종은 아까 그 림프 부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없죠. 우리가 림프관이 우리 몸 전신에 우리가 혈관이 있고 림프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혈관은 혈액을 통해서 이제 적혈과 산소 공급을 하고 우리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혈액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 외에 영양분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다양한 성분들을 그 안에 가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세혈관에서 이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실제는 혈관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혈관은 그대로 뭐냐면 나라로 따지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서 무슨 생산을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고속도로는 운반을 해주는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운반을.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그걸 날라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누가 여기서 산다. 그러면 이쪽에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혈관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재가 혈관을 통해서 갔어. 그러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때 이제 인터체인지에서 생산지로 가야 하잖아요. 가려면은 혈관을 벗어나야 돼. 그럼 모세혈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세혈관에서 벗어나고 거기에 간질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세포하고 혈관 사이에 있는 간질이라고 그래요. 일단 간질로 넘어가서 간질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 안으로 물질들이. 근데 이게 들어갔다가 또 찌꺼기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찌꺼기 같은 게 나와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시골길에 있다고 말이에요. 시골길에 있으면 바로 고속도로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니까 이 간질을 돌아다녀요. 간질을. 그래서 이런 시골길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이런 이제 물질,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단백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혈관으로 못 들어가고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가. 림프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역할을 하는 게 림프고, 림프액이 그런 역할이 우리 혈액하고 똑같은 게 림프액이에요. 그럼 이게 쭉 해서 되게 이쪽에 그 쇄골화 정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 흉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 그러면 림프관도 어쨌든 운반하는 관이에요. 근데 되게 림프관은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에서 중심으로 올라오거든. 올라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유방암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해버리면은, 이 림프절이 뭐냐면 중간 정류장이에요. 한마디로. 림프절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림프액이 흘러가는 중간 정거장이고, 또 하나는 림프절은 우리 면역세포들이 대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편도선 쓰잖아요. 그 림프절이 붙는 거예요. 그거는 감기가 걸리면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림프절에서 막 그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어. 그 다음에 이게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균들 같은 거에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림프절을 거쳐서 나가야 되거든. 림프관이 정류장이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하잖아요. 그래서 림프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절은 지나가는 길이면서도 또 뭐냐면 이렇게 우리 면역에 싸우는 검문소 역할도 해. 검문소에서 저기 들어오면은, 예? 잡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역할만 해요. 올라오는.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림프절을 떼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온 길이 차단돼 버리잖아요. 차단되니까 못 올라오니까 어때요? 림프관들이 부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 어디 이제 시골에 가면 저수지 많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시냇물을 갖다 밑에서 막아버리면 막아놓으면 저수지 되는 거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못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수술할 때 유방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방암을 하면 팔은 여기서 열을 통해서 다 나가요. 다른 데 갈 길이 없어요. 그죠? 예? 겨드랑이, 애가부 쪽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많이 떼어내갖고 차단돼 버렸어. 또 여기다가 유방암 때 림프 부종이 잘 오는 이유가 뭐예요? 유방 드러내고, 여기 어때요? 애가부 갖다가 드러내버리잖아요. 림프절 드러내고. 그러고 나서 또 뭐래요? 방사선 때려버리잖아요. 방사선 때려버리면 림프절이 몇십 개 있어요. 다 떼내는 게 아니야. 다 떼내는 게 아닌데 방사선을 때리면 림프절이 남아있는 것마저도 또 초토화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2중, 3중으로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수술한 사람하고 수술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하는 경우하고는 림프절 오는 빈도가 달라. 안 떼어낸 림프절도 방사선이 또 때려버리거든. 그 차단이 돼서. 그 오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유방암 수술한다고 해서 얼굴에 있는 림프절 건드린 거예요? 안 건드린 거예요? 안 건드리지요. 왜? 얼굴에 있는 것도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겨드랑이 팔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림프절을 떼내잖아요? 그러면 팔에 있는 림프관이 차단되죠? 또 차단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차단이 돼. 이쪽에 올라오는 것도 이 겨드랑이 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능해요. 부어. 그래서 림프 부종 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림프 부종 마사지를 할 때 여기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잖아. 가는 길을 마사지를. 그러니까 여기 해주고, 여기 해주고, 여기를 같이 해줘요. 그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지나가는 길이 차단된 것을 뚫어주는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 다른 이유. 그 다음에 팔에 왔는데 하지가 붙는다.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도 크게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하지에 오는 경우는 대개 뭐냐면 우리가 자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소, 이게 난소하면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버스하러 가야 돼. 네, 그래. 키트루다라요 아까. 키트루다. 그럼 면역항암제고. 이거는 이게 대개 이게 우리 그 배에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좌우 쪽으로 갈라져. 이게 갈라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주변에 림프절이 엄청 많아요. 림프절이. 배 안에 있는 림프절이 많아. 그러면은 자궁이나 난소암 수술할 때 요걸 드러내버리게 돼요. 요걸 드러내버리니까. 예? 그 다음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요 림프절이 드러내버리니까 요 올라가지를 못해. 림프관이. 그래서 붓는 거예요. 그 하지 림프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차단이 돼야 돼. 근데 겨드랑이에서 했는데 여기가 차단되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부어. 그 이숙자 씨 같은 경우는 붓는 게 그 림프 부종 때문에 붓는 게 아니고 그냥 호르몬제 때문에 붓는 거예요. 항호르몬제 때문에 붓는 거예요. 호르몬제. 그러니까는 림프 부종은 막혀서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딱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돼. 예? 저수지 차단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막히지 않는 림프관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림프관이 끈끈해져 가지고 온 전신에 있는 림프관 안에 끈끈해져 가지고 붙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 차단이에요. 길이. 선생님, 네. 방사선 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종이 살짝 올 수 있잖아요. 딱딱해지는 느낌으로. 네. 그럼 마사지 해주거나 그러면 그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되게 림프 부종은 우리가 림프관 일이 있다고 그래요. 림프관 일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게 탄력이 좋아요. 탄력이 좋아. 그래가지고 착착 잘 늘어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못 가. 막혔어. 막히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처음에는 탄력이 좋으니까 늘어나. 쫙 늘어나죠.
늘어나 주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길이 조금 새는 구멍이 있어. 그러면 열이 좀 빠져나가. 그래서 좀 깔아앉고. 근데 일단 막혀 있으니까 원활하게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었다 빠졌다 처음에 할 수 있어. 이건 림프 부종이란 말을 안 써요. 이거를 가해서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보통 한 6개월. 그래서 림프 부종은 원래 한 1년 지나서 이 팔이 붓는 게 한 1년이 지나야 되게 림프 부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전까지는 하고 나면은 수술하고 나면 부어 팔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AWS라는 용어를 쓰는데 억실러리, 겨드랑이, 웹, 주름, 신드롬 해가지고 AWS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되게 이게 한 6개월 가. 여기가 수술하고 나면 이게 엉겨 붙어. 그러니까 엉겨 붙으니 딱 달라붙어요. 근데다가 림프절을 떼어냈죠. 떼어내서 차단됐어. 엉겨 붙어서 또 차단이 돼. 여기다 방사선하면 더 차단이 돼. 근데 탄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붓지만 일시적으로 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길이 막히면은 외곽을 뚫어 막. 우리 림프관들 빠져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잘 빠져나가버리면 부기가 빠지고 림프 부종이 안 생겨. 그런데 아무리 빠져나가려 용을 쓰고 해도 뭐 1년이 지나도 길이 뚫어지질 않아. 그러면 이제 이때 뭐냐면 이 림프관에 이제 찌꺼기가 있대요. 찌꺼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늘어나. 근데 한번 이게 이제 견디다 못하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줄어들지를 않아. 전에는 처음에 찌꺼기가 안 꼈으니까 근데 탄력이 좋아.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쭉 빠져나가면 쏙 줄어들었다가 또 차면 늘어났다가 이러는데 이제 림프 부종이 오면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줄어들질 않아. 단단해져 버렸어. 돌덩어리 지금 굳어버려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림프 부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굳어졌을 때 림프 부종. 이때부터 이제 림프 부종이에요. 이걸 림프 부종. 그러니까 림프 부종은 림프관이 늘어나서 어떤 염증 반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굳어져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태를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오는 게 1년 넘어야 돼요. 빨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오는 사람들은 원래 AWS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빠져버려가지고 림프 부종까지 연결이 돼버린 거고. 근데 대개는 팔이 안 붓고 있던 사람들이 한 1년 지나면은 서서히 조금씩 다 팔이 무거워진다. 이거는 이제 탄력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견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찌꺼기가 끼니까 안 늘어나. 이제 줄어들지를 않아.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줄어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씩 하면은 간과를 해버려. 놔두고. 그러면은 늘어나. 더 늘어나.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치료하려면은 안 돼. 림프 부종은 호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악화만 있어, 악화만. 단지 우리가 림프 부종을 치료하는 거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꾸준히. 그렇지, 꾸준히. 그럼 맨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그 압박 스타팅 주잖아요. 네. 그걸 그러면은 그거 하는 게 좋지. 훨씬. 그렇죠. 왜냐, 이런 단계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늘어나가지고 안 줄어들고 오랫동안 있으면 못 가니까 우리 세포에서 찌꺼기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가서 그 림프관 벽에 엉겨 붙는 거라. 그러면은 나중에는 굳어. 우리 동맥경화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 거기도. 림프관의 동맥경화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딱딱해져. 딱딱해진 것을 풀려면 잘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일단은 애과부를 수술한 사람들. 네? 애과부를. 그 다음에 방사선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술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팔이 붓는다는 사람들. 아니면은 팔이 안 붓더라도 조금 저리저리 하는 증상들이 온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돼. 특히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되는 게 이게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팔 같은 거 이게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환이 되도록 거꾸로 안 되면은
이게 흘러내려가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증이 안 생겨야 되니까 상처가 안 나야 돼. 상처가. 그리고 운동할 때 우리 유방암 있는 분들, 왜, 우리, 항상 장갑 끼고 가라 하고, 그 다음에 긴소미 입으라 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사 놓을 때 그쪽 팔을 안 쓰잖아요. 주사 안 놓는 이유가 뭐예요? 염증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찌꺼기 여기가 굳어져. 그래서 나중에 림프 부종 갈 가능성을 높여버려. 그러면 아까 자궁 수술한 사람은 배에다가 그 면역 주사 놓잖아요. 근데 자궁 수술한 사람도 그 아까 그 뭐야? 그거는 이미 이 복부에다 놓는 주사나 이런 거는 이미 요 밑에서 오는 거하고는 달라, 위치가. 예. 우리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 사타구니 있죠. 이쪽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배는 그보다 위쪽이잖아. 막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곳에서 그렇죠. 나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주사 같은 거 놓으면은 그거는 림프관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혈관을 통해서 가니까 그거하고도 또 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이나 이런 수술하고 난 분들이 조금이라도 팔이 붓고 뭐 이런 조금 덜 불편하다. 그러면 항상 림프 부종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돼. 근데 한 번 림프 부종이라고 판정을 받아버리면 판정을 받는 것은 이쪽 팔하고 반대쪽하고 해서 한 2cm 이상 사이즈가 차이가 나. 이거 딱 재가지고 2cm 이상 차이가 나면 림프 부종이 온 걸로 봐요. 림프 부종으로 보거든. 그러면 벌써 그 단계 가면 림프 부종이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계속 악화만 된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 그 림프 부종 있는 사람들 보면은 불편해요. 이 팔이 항상 무겁잖아요. 그 다음에 저리저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부으니까 옷 사이즈도 잘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하려면은 여기다 뭐 붕대 감고 림프 마사지 해야 되고 그래 안 하면은 안 빠지잖아요. 생활에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럼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바디 마사지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근데 일반 마사지하고는 틀려요. 림프 부종 마사지는 일반 마사지처럼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림프 부종이 되게 오는 거는 저 깊은 데 있는 림프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제일 많이 저류가 되는 것이 바로 피부가 있고 피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진피가 있거든요. 여기 진피. 여기 진피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림프관들이 모세혈관처럼 쫙 다 있어요. 여기에 많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세게 눌러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림프관은 아주 이렇게 가늘어요. 가늘어. 근데 조금만 압력을 하면은 이걸 갖다가 위로 밀어 올리려는데 밀어 올리는 게 아니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오히려 림프 여기 올라가지를 못해. 지금 밀어 올리려고 저 위로 얘가 겨드랑이면은 요 밑에서 요리 올리려고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세게 해버리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눌려버려요. 그래서 요 관에 압력이 세게 가면 안 돼요. 여기에 줄 수 있는 압력이 어느 정도냐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무게. 그런데 마사지면 막 가서 주물러 버리잖아요. 그거는 림프관 오히려 림프 부종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림프 부종 하면은 살살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 압력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밀어 올리는 기분으로만 주기 위해서. 벌써 이만큼은 내가 이것만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때요? 림프 환자 관리할 때 세게 이게 팔에 힘을 줘도 안 되고 뭐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는 거 그거예요. 무거운 꽉 주면은 근육이 꽉 늘어나면서 이거 눌러버리거든요. 림프 부종 악화 요인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마사지사들마다 또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뭐야 꾹 눌러가지고 이게 속근육을 이게 림프 그걸로 하는 그 부분도 아니네요, 그냥. 림프 부종은 진피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눌러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는 이거는 림프 부종은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한테 맡겨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이 권리 다 배워가지고 테크닉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 하에서 해야지 일반 어디 마사지를 가가지고서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원리를 모르거든요. 예? 근데 우리 환자들이 하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그게 시원해. 그냥 림프 마사지 하면 별로 안 시원해. 요거 뭐 살살 요거만 해주었단 말이야. 안 시원해. 예? 그러니까 마사지 하고 나면 아 시원하다.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마사지는 절대 하는 게 좋지를 않아요. 예. 림프 부종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어요?